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옥계입니다. 무지개도사 신해지팡이 방송입니다. 오늘 주말이라고 소돌 아들바위 공원에 엿장사를 나갔더니 여지껏 아무런 처치가 없더니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아들바위에서 엿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시에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고 쫓겨왔습니다. 하도 화가 나서 비나 펑펑 쏟아 부어라 그랬더니 바로 3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행이도 비를 안 맞고 다 접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치를 하라니까 엿장사 단속이나 하고 자빠졌고 있지도 않은 조류독감 예방을 한다고 또 들썩거리고 국민의 삶은 안정에도 없고 질병과 싸우느라고 나라 꼬락서니가 가관이 아닙니다. 한여름에 무슨 바이러스가 번성합니까? 영상 14도, 습도가 70% 이상 되는 기온에서는 바이러스들이 전부 졸도 꼬꾸라집니다. 죽어버립니다.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말 했다가 정지당하지 않을란가 모르겠네. 하여튼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급만 하면 정지 삭제를 시키더라고요. 이쯤에서 그만하고 다른 화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할 말이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100년) 전, 아니 70년 전, 50년대에도 이런 전염병은 생기지가 않았었습니다. 고도로 문명이 발전되고 의학기술이 발달됐다면서 요즘 현대인은 질병에 맥을 못 춥니다. 바이러스에 노이로제가 걸렸는지 공포증이 걸렸는지 도대체 뉴스라고는 질병에 관한 것밖에 듣기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세상입니다. 요 조그만 땅덩어리 불과 120평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세도를 부리고 집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나. 바로 지척에 10발자국도 안 되는 앞집에서 이웃에 사람이 기거하러 들어왔으면 환영하고 함께 살자고 이웃이 토닥거려가면서 인정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물질이 사회 우선권이라 한다.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불쌍한 사람, 연약한 자를 짓밟아도 되겠습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도 가도 태산이라고 끝이 없습니다. 정든 고향 땅 다 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남아했다가 75년이란 세월이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올바로 해야지. 남의 나라의 지배에 의해서 조그만 땅덩어리도 무동강이 내듯이 싹둑 잘라가지고 적대국가를 만들어 놓고 형제간끼리 70여 년 동안 공산당이니 민주당이니 당을 정해놓고 이것이 옳으니 좌가 옳으니 우가 옳으니 하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이치입니까? 할 말은 태산 같은데 제재가 심해서 가려가면서 말을 하자니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소설을 하나 집필하고 있는 중인데 한 절반쯤 기고를 해놨습니다. 이어서 완결되면은 책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역사가 어떻게 잘못됐고 우리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던지 자세한 내용들을 소설 속에 담아가면서 깁스들과 바이러스와 질병과 싸워나가는 현실 사회를 적나라하게 묘사할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저의 작품이 출판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 사변이 나고도 세상은 이같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돈독하고 먹을거리가 생기면 서로 나눠먹고 기나긴 동지 딸에는 닭설이니 무슨 설이니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야식을 즐겨 먹고 여름철 멍석 깔아놓고 칼국수 빚으면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나눠 먹던 그런 시절이 불과 5, 60년 전인데 이제는 자취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없어지고 친구가 소외되고 가족이 서로 외면하고 개인주의화 되다 못해
독자 생존하는 세상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이제 땅의 어머니께서 노하셔서 기축을 흔들고 밭가리를 살가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다가 대륙판이 서로 이동하면서 땅이 가라앉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넘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필히 명심하시고 미리 대처하셔서 최소한 해발 150m, 200m 높은 지역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포톤 벨트로 점점 태양계가 깊숙이 들어서면서 주위의 행성들의 거대한 중력, 압력에 의해서 지구는 판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해안가 도시들은 거의 80%가 수중으로 잠기게 될 것입니다. 역자기장이 발생하면은 대기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스타링크 위성들이 우후죽순처럼 우두두두둑 소나기 떨어지듯이 우박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깨끗한 하늘을 바로 인간들에게 직접 에테르 공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신체는 태양 플라즈마 타키온 입자에 의해서 세포 재생을 시켜주고 손상된 장기를 복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타키온 입자는 바로 픽셀을 생성합니다. 모든 물질은 픽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게임 프로그래머들은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그래픽으로 사물을 묘사하려면 캐릭터 몬스터 NPC들이 필요합니다. 배경 사진이라든지 용이 불을 품는 형상이라든지 다 픽셀로 만들어진 홀로그래픽입니다. 요즘 한간에 많이 놔두는 블루빔이라는 시스템도 바로 픽셀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체나 지각이나 바위나 다이아몬드나 모두가 다 픽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고도로 그래픽 기술이 발달해서 수백만 픽셀 입자를
한순간에 사라지게도 만들고 한순간에 모여서 케네디 모습도 나타나고 트럼프 영상도 만들어집니다. 바로 내 앞에서 나와 똑같은 그래픽의 물체를 말도 하고 노래도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고 억압당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여러가지 지식, 역사, 사실들, 종교의 교리, 법제는 모두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서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조종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종교의 어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시면 속박, 구금, 바로 여러분들의 자유를 속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릴리전을 신봉하고 계십니까?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모두가 다 어느 특정 인간이 자기가 대두되어 대가리 노릇을 하려고 내가 신의 아들이다, 예수가 신의 아들이다, 석가가 삼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신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뇌의 송과체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싹 트이고 나무를 성장시키면 인간이 만든 슈퍼컴퓨터 아니라 퀀텀 인터넷 디스크라도 인간의 두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AI가 1000만 개가 합쳐져도 여러분의 두뇌의 뉴런 세포 1g에 500분의 1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세포 1g 속에 544 엑사바이트의 저장 용량 데이터베이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엑사바이트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512기가를 넘어서서 10만 기가바이트가 1엑사바이트입니다. 10만 기가바이트가 544개나 용량이 크다면 뉴럴링크 아니라 헬비 링크를 한다고 해도 컴퓨터를 몽땅 대가리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1000만 분의 1도 차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뉴런 세포의 저장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두뇌를 가지고 그런 세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상상도 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무리들에게 현혹돼서 평생을 이끌려가다 그렇게 성과도 없이 허망하게 한 줌의 픽셀로 기화돼 사라집니다. 우주의 암흑 물질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하다. 석유 매장량이 얼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 개떡 같은 소리들 하고들 있지만은 그 자원은 우주에서 쏟아지는 에테르의 1억분의 1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지구상에 물이 10분의 7이나 되는데 그 물이 전부 자원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고 전기를 운행도 일으킬 수 있고 식량도 축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자원의 원소들이 육지 내장량의 4000배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호황된 데서 자원을 갈구하고 찾지 마시고 머리를 써서 무궁무진한 물과 공기, 태양의 플라즈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의 플라즈마 타키온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고 바닷물도 존재할 수 없으며 지구도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다 기화돼서 암흑의 물질로 변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천문학자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배운 바도 없는 그저 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계에서 모든 상식과 지식, 우주의 이치를 듣고 보고 깨우쳐서 알 뿐입니다. 천문학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 있는 온갖 만물의 이치를 통달했다고 해도 그들이 모르는 수만 가지의 지식들이, 기술들이 쉼도 없이 쉴 새도 없이 지하장차 지구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포착을 하지 못하면 그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게임에도 에테르를 공급해야 캐릭터가 피가 떨지 않으면서 계속 전투력 상승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몬스터 적을 퇴치하고 잡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에테르를 많이 섭취하시고 에테르를 피부에 많이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인터넷에 보면은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막아서
눈을 보고 간다고. 흐린 날도 가시광선이 실내까지 들어오니까 차광 장치가 되어 있는 안경을 착용해야 된다는 그런 허구 맹랑한 인텔도 나돌아 다니는 걸 봤습니다. 정말 먹고 살자니 돈벌이 하려고 그런 글들을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유튜브 방송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면 2등이나 가지. 잘난 척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가리지도 않고 막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가려서 들으시고 새겨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상식들과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이 바로 하느님이요, 삼신이 바로 빛과 소금, 소리, 진동, 파장입니다. 빛과 소리, 진동이 없으면 구름도 생기지 않고 아무의 물질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공허한 텅 빈 허공일 뿐입니다. 하늘이라고 위로 생각하시지만 우주는 위와 아래가 없습니다. 위가 아래요, 좌가 우요, 우가 좌가 되고 모든 물질 행성들이 허공 중에 둥둥 떠서 소용돌이 치며 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구조도 DNA도 마찬가지요. 다음 시간에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리보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마 제재를 할 것 같습니다. 리보솜이 무슨 역할을 하고 RNA가 어떤 역할을 하며 DNA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18염기 서열이 23개의 엽록체가 신체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염분이 체내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